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강의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보건행정이 어떤 과목인지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행정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일반 행정. 그죠? 저쪽에 노량진에 3년 동안 난리를 치는 애들, 일반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면 박쥐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알고 이것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중보건은 이미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얼추 아는 것 같아. 문제는 행정이죠. 예, 행정은 저 일반 행정하는 애들은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3개월 만에 끝내요. 그렇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그 과목이 있는데 과정은 안 배우고 결론만 배우는 거죠. 뭐다 결론만 배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렵다 싶다. 엄청 어렵다. 예, 결론만 배우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좀 쉽게 해드릴게요. 다음 중 엄마에 대한 표현이 아닌 것은, 엄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문제가 아닌 것은. 자, 1번입니다. 남자. 자, 2번 여자. 자, 3번 학생. 4번 할머니. 자, 엄마에 대한 설명 아닌 거 뭘까요? 네? 답 3번이에요? 1번이지 당연히. 예, 1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맞나? 그럴 수 있죠. 여자 확실히 맞죠. 또 엄마가 나이 들면 할머니 맞죠. 엄마 학교 다니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다음 중 엄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나왔다고 합시다. 자, 1번 여자. 자, 2번 학생. 3번 남자. 4번 하여튼 다른 거 합시다. 자,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여자죠. 그렇죠? 결국 뭔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이 맞다는 거죠. 여기서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보건행정을 풀다 보면 여기서는 답이야. 근데 다른 곳에 가면 답이 아니야.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기코 문제가 많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기코 배산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외웠어. 그런데 전혀 엉뚱한 문제가 이게 뭐지? 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코 배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2문제가 항상 나와요. 예외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 그렇죠? 결국 내년에는 이런 기코배산 문제가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봤던 게 그게 모범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쉬웠고요. 말도 안 되게 쉬웠고 그건 싹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항상 기코배산 문제 그러니까 18대 2의 법칙을 어긋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요번에. 그리고는 전혀 없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수시로 암기. 이건 진짜 암기입니다. 근데 특히 암기를 할 때도 단어에 포커스를 둬야 돼. 단어를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맨날 헷갈립니다. 걔가 같고 얘가 같고 그래서 아예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라. 영어만 단어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단어장을 만드시는데 특히 낯선 단어장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근데 요게 일반 행정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상식처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낯선 단어고, 만약에 이게 입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계속 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낯선 단어장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 이제 배울 때 낯선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얼른 쓰세요. 그래서 기억이면 기억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옆에 뜻을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언어를 쓰셔야 돼. 아, 이건 뭐였었다. 말도 안 돼. 누가 보면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쓰세요.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가 딱 나타나. 그럼 희한하게 이 낯선 단어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뜻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이게 1년 내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막 찾다 보면 1시간 내내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얼른 낯선 단어장 보면 아, 이거 때 이거였었지?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내가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럼 여기다 쪽수라도 써놓으세요. 여기 무슨 낯선 단어 몇 쪽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단어장 좀 머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낯선 단어장 찾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암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정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건행정. 그런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고 나면 나중에 효자 과목이 되는 게 보건행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수를 엄청 많이 따는 게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스타트는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질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각오가 좀 남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차례를 조금 보셨긴 하셨겠지만, 이것도 역시 공중보이랑 똑같이 3번 확인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한 50분 정도, 55분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거기 55쪽을 보세요. 55. 자, 55쪽에 보시면 여기에 또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일명 가로놓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55분 하고 5분 동안 가로놓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 다음 장에 있는 기출문제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필수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잘 풀려. 그럼 지우시면 돼. 이 문제는 다시 볼 거 아니니까. 근데 잘 안 풀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또 우연찮게 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남아있는 건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면 좀 일찍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쪽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쪽지 시험도 한 20문제 정도 제가 매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걷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걷어서 그 다음에 뭐 많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때 다 불러주고, 그 다음에 걷고 세 번째 시간 처음 할 때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확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수업 시간에 졸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치? 그건 아실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맨 처음에는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중보건에서부터 출발한 게 보건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건강 나올 겁니다. 어저께 공중보건을 배웠다면 이거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다 거의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의 개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어저께 좀 배웠었다면 이게 좀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빨리 낼 겁니다. 어저께 배운 거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중보건의 개념 윈슬로우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자,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2개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들어봤던 거 기억하셔야 돼. 자, 특히 이 중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어떤 노력인데 그 밑에 실력업에 있을 거예요. 환경위생 개선, 감염병 관리, 3번째 교육, 그 다음에 4번째 이거 어저께 많이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 또 하나 봉사를 위한 간호의 조직. 예. 근데 이거 다르게 하면 틀리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사회제도 개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문제 제법 나오니까 자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외우기 힘들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눈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분 디스렐리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건,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의무이다. 예, 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자, WHO에서 25차 회의 때, 자,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또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쵸? 기억하시죠? 결국 25차 때 윈슬로우 교수가 언급한 거를 그대로 채택을 했구나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시험 문제 몇 차 때 채택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25차 때.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7번에 자, 아스톤 1차, 2차, 3차. 자, 1차는 산업보건 대조시기. 예,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건강 신경을 썼다. 얘기를 했고요. 자, 2차는 개인위생 중점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또 예방접종을 중요시했던 시기. 자, 3차입니다. 자, 신의약품 개발로 치료의학 전성기. 들어보셨을 거야. 4차는 다시 집단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공중보건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중보건 사업의 내용은 뭐 어떻게 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공중보건 응용의학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9번 보시면 치료의학. 옆으로 쭉 가시면 소극적인 거죠. 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니까 소극적인 거야. 예방의학 적극적인 거고 얘는 사전에 하는 거죠. 자, 재활의학 얘는 사후에 하는 거죠. 사후의학. 건설의학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한다. 가장 적극적이다. 그렇죠? 가장 적극적인 게 건설의학이다. 자, 밑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 공중보건과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또 구분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는 치료의학이 굉장히 번성했다가 이게 예방의학으로 갔고 지금은 공중보건으로 갔다. 그래서 역사 흐름이 이렇게 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치료의학 같은 경우는 목적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런 데 비해서 예방의학은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까 공중보건의 목적, 공중보건의 개념. 그래서 이거는 공중보건이랑 똑같습니다.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 책임의 소지를 보시면 개인 쪽에 가까운 게 예방이에요. 그러나 공중보건은 집단이죠. 국가나 지역사회. 자, 연구 방법을 좀 보시면요. 예방의학은 소극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위에 니은번에서는 예방의학이 적극적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연구 방법은 소극적인 거예요. 왜?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 전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그 병을 예방하는 거니까 소극적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라도 여기는 맞고 저기가 틀리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예방의학은 적극적인 의학이 맞긴 맞는데요. 주로 방법은 그 병을 예방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극적인 연구 방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공중보건은 적극적인 거예요. 건강을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연구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 내용도 보시면 공중보건은 집단 건강의 향상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예방의학은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단어를 외운다라기보다는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방의학이 뭔지, 공중보건학이 뭔지 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10번도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자, 공중보건의 정신, 자주, 자립, 자조, 협동. 아, 그렇구나. 넘어갑시다. 자,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 지역사회예요. 그럼 도대체 지역사회가 뭔데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요거 밑에 마저 하고. 자, 동그라미 12번 앤더슨이 제시한 3대 수단 기억하시죠? 자, 우리 조장 행정, 보건교육, 그리고 통제 행정, 법규, 봉사 행정, 예? 보건행정. 예,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교육, 행정, 법규만 딸랑 외우지 말고 옆에 있는 단어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지역사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고 줄쳐드릴게요. 자, 지역사회의 개념. 자, 지역사회는요,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지역사회예요. 하나가 공통된 문화. 자, 공통된 문화가 있으면 지역사회래요. 그리고 잦은 상호작용을 하면 지역사회예요. 자, 그리고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가 있으면 지역사회예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식입니다. 자, 공통된 문화, 잦은 상호작용,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이걸 갖추고 있으면 지역사회래요. 그럼 여기도 지역사회예요. 어떻게? 우리 공통된 문화 있잖아요. 뭐? 보건이라는 거, 학문을 하는 우리 공통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담벼락,
다시 말해서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종의 지역사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런 거 말고 또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조적 지역사회, 또 하나 기능적 지역사회, 또 하나 감정적 지역사회 있습니다.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와 뭐가 맞아떨어져야 돼? 시간, 공간이 맞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시, 공간, 공동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는 뭐 기능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감정은 감정적으로 친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구기감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인 겁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은 2개, 감정도 2개예요. 결국 얘네 2개를 확실히 외우시고 나머지 몽땅 구조적 지역사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치? 자,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가족이죠. 자, 가족 하면은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잠자고 나서 얼굴 보고 항상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입니다. 일명 뭐라고 할까요? 예, 얼굴을 마주보니까 대면 공동체. 지금 중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 대면 공동체. 그러면 대면 공동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친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맨날 시, 군, 구, 시도, 읍면 이렇게 뭐요? 이게 딱 경계가 져 있죠. 예, 이거를 우리 무슨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요?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요. 지정학적 공동체입니다. 자, 지정학적 공동체는 합법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읍이라고 합법적 지역사회를 우리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도 있습니다. 조직은 뭐냐면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를 우리 조직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종로구 보건소예요. 자, 종로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지나가는 마포구 주민이 여기 보건소 괜찮거든? 사업하는 게 괜찮아. 그럼 들어가서 저 마포구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업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는 종로구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어떤 지역사회 위주로 사업을 제공할까요? 예,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말 갖고 장난 노는 거 같지만 확실히 틀립니다. 보건소는 조직에 속해요. 하지만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면 보건소의 설치는요. 자, 보건소의 설치 어떻게 해요?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잖아요. 결국 보건소의 설치는 어떤 지역사회 위주로 설치를 한다. 예,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치? 근데 이걸 슬쩍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의 사업도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자체는 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줄쳐볼게요. 자, 지역사회 정의. 그래서 1번. 자, 문화적 동질성. 그러니까 공통된 문화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요 세 개를 맞추면 우리 지역사회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지역사회 분류입니다. 1번에 구조적 지역사회. 자, 동그라미 2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기능적 지역사회. 동그라미 3번 감정적 지역사회.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시, 공간, 공동체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대면 공동체예요. 자, 대면 공동체는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야. 결국 구성원 상호 간의 교류가 빈번해서 소식이 쉽게 전달되고 자기네들끼리 친한 공동체를 대면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나 리을번에 지정학적 공동체예요. 자, 이거는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합법적 지리적 경계. 그래서 시, 군, 읍면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 조직입니다. 일정한 환경하에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가진 단위.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두 조직에 속합니다. 자, 이제 안 한 거 합니다. 기억번의 집합체요.
자, 집합체는 말 그대로 그냥 모여진 그 집단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인 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모여진 걸 우리 집합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집합체를 위주로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그냥 모여진 단체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인 거 지금 디귿번에 보시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리적인 특성, 기후, 자연환경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똑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을 우리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제가 예전에 보건교사를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해인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울고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도 너가 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일일이 다 끌어안아줬거든요. 그때 조그만 1학년짜리 남자애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죽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죽어 그랬더니 서울에 가면 다 죽는다면서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썩은 음식만 먹는데요. 근데 맞아요. 고추가 있잖아요. 어디부터 먹어요 여러분들? 여기 먹잖아요. 여기 먹고 여기 버리잖아요.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고농축돼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 자르고 여기서부터 먹어요. 근데 우린 여기만 먹고 여기 버리잖아요. 그래서 썩은 음식만 먹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죽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예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모든 공해를 다 끌어안고 사는 거. 이거를 우리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거예요. 그게 비읍번의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를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 결국 짝을 져서 외우는 게 좋겠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모두 우리 6개 있습니다. 6개. 자, 기능적 지역사예요. 자, 특정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를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는구나. 자, 기억 보면서 요구 공동체입니다. 요구가 같대요. 봤더니 유산상담 집단, 불구아동 집단. 요구가 얼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 요구 공동체라고 합니다. 요구가 같으니까 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진 거 자원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구가 있으니까 자원이 있겠구나. 근데 조금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럼 문제 해결 공동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 여기는 요구가 같아.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원으로 뭉쳤어. 비슷한 관계 아니에요? 네, 비슷한 관계인데 굳이 이걸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응? 아까 그거는 시공간 공동체야.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지역사회는 시간 또는 공간이 맞아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구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고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자원으로 뭉치면 된다 하시면 돼요. 하여튼 요 두 개를 우리 기능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올까? 네? 기능적, 요구, 자원.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렇지. 여기서 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감정적 지역사회예요.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공통의 관심, 공통의 연고로 인해서 모여진 거야. 그래서 봤더니 소속 공동체예요. 자, 봤더니 자기가 속한 장소, 자기의 출신지, 나 강원도 출신이야. 나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걸 우리 소속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 특수흥미 공동체는 흥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진 거죠. 그래서 목요 낚시회, 주말 등산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 특수흥미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이니까 알고 계신데.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는데 한 번은 꼭 나올 겁니다. 이거 좀 신경 쓰시고요. 자, 볼게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 우리 시공간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중에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 대면, 그리고 법적,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정학교 공동체, 그리고 조직, 또 그냥 모여진 거, 그냥 이유 없이 모여진 거, 네, 집합체.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했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게 문제 해결 공동체입니다. 문제 해결 공동체.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요구 공동체,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이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원으로 모인 거를 자원 공동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예, 소속 공동체. 맞아? 소속 맞아? 예, 소속 공동체. 뭐가 같은 거예요? 같은 출신. 예, 그리고 흥미가 같은 거를 특수 흥미 공동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요 두 개를 뺀 나머지가 다인데, 솔직히 되게 중요한 건 대명 공동체입니다. 이거하고 지정학적 공동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한테 친한 공동체는 어디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한테 친한 공동체 어딜까요? 대명 공동체 같죠? 아니야. 대명 공동체는 자기네들끼리 친한 거야. 근데 우리한테 친한 공동체는 지정학적 공동체. 이런 거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저 어디 종로에서 왔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한테 왔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종로에서 왔고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러면 지정학적 공동체.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종류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지역사회 기능이에요. 그럼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모두 5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 자, 동그라미 2번에 사회화 기능. 3번째 사회통제. 4번째는 사회통합. 그리고 5번째 상부상조 기능입니다. 자, 경제적 기능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지역사회가 돈 버나요? 예, 그게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지역 전체가 무슨 뭐 놀이기구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걸 우린 경제적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회화 기능은 그 사회, 그 지역사회에 가면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새로 창출도 하고 유지도 하고 또는 밑에 세대에 전달도 합니다. 요게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많이 쓰는 단어들. 저는 별로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서 진주에 갔더니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게 서울 사람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그냥 창피해 이러는데 진주 사람들은 부끄러워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모르시죠? 이게 여기 예전에 보니까 진주 사람 계실래 물어봤더니 우린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조그만 애가요. 아 부끄러워 이렇게 그래요. 그럼 되게 웃기더라고요. 우리는 조그만 애들 정말 창피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이거를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통제입니다. 자, 사회통제는 사회의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르신을 만나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를 사회통제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저 담뱃불 좀 빌립시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통제 기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회통합 참여의 기능. 사회통합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생기면 안 되는 원전이 생긴데 막 데모를 하는 거죠.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이런 걸 우리 사회통합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부상조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뒷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밤새 가서 대신 일을 좀 해주시죠. 이걸 우리 상부상조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두 5개 있는데 이렇게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음 중 지역사회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뭔가 막 쫙 설명을 해.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짝짓기만 잘하면 되겠지. 그 상황 보고 요건 이런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뒤로 갈게요. 이제는 공중보건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자, 건강의 정의, 이것도 어저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WHO 정의.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기억하시죠? 이걸 몽땅 묶어서 무슨 개념? 생활 개념. 그렇죠? 배우셨죠? 생활 개념인데 몽땅 묶어서. 자,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만 신경 쓴 거는요? 신체 개념, 신체 정신은요, 심신 개념, 3개 몽땅 묶어서 생활 개념 있을 겁니다. 신체적인 안녕 옆에 뜻 써놨고요. 정신적 안녕도 써놨고, 사회적인 안녕은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3개 WHO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을 잠깐 볼까요? 정의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동적인 가정보다는 정적인 가정으로 표현했다. 우리 동적인 가정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동적인 가정, 움직이는 거다 건강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WHO는 정적인 가정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완전한 안녕은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그쵸? 거기 보시면 사회적인 안녕, 몇 점이에요? 점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측정하기가 좀 곤란하게 만든 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예요. 그래서 말들이 좀 많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거나 이렇거나 우리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학자들의 건강 개념 보시면 왈스 있습니다. 자,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그러면 건강한 거래요. 아, 히포크라테스도 있다.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환경과 체질 간의 조화예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중에서도 더러운 공기,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환경과 체질 간의 조화. 체질? 무슨 체질? 체질을 4개의 체익설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환경과 체질 간의 조화를 얘기한 거구나. 자, 디귿번에 버나드 나왔지요? 이분 기출문제로 나섰습니다.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항상성. 버나드 있었고요. 자, 실리 이분 처음이실 겁니다. 자, 우리 맨날 툭하면 스트레스 쌓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실리. 예,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하면 실리.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던 나오네요. 자, 연속성 개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연속성 또 하나 동적 개념입니다. 자, 라논드 또 나오셨죠? 자, 4개의 영역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습니다.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자, 우리 이거 우선순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생활 방식 5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인간 생물학 2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환경 20%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보건의료 체계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 1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자, B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선한 것은 생활 방식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명시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이지. 예, 이런 말 때문에 두 번째 줄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된대요. 건강 증진 기억하시죠? 건강 증진에서 가장 백그라운드가 되는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생활 양식의 변화. 그렇죠? 생활 양식의 변화 이거잖아요. 생활 양식. 그래서 생활 양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라논드를 건강 증진의 원형이라고 간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외우셔야 돼. 그래서 라논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있는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라논드예요. 그래서 좀 기억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팔슨 나옵니다. 팔슨. 자, 이분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팔슨 하면 사회적인 역할. 요걸 이렇게 딱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윌리. 이분도 어저께 배웠던 기억 나셔야 됩니다. 자,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하는 거야. 그러면 건강한 거다. 윌리입니다. 자, 뒤에 거는 넘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 개념. 이것도 보셨던 기억 나셔야 됩니다. 일단 정리하고 줄쳐 드릴게요. 자, 맨 처음이 생의학적 모델입니다. 또 하나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델. 자, 생의학적 모델 어느 개념부터 시작하죠? 얘가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와 뭐 간의 관계죠? 병원체, 병인이라고도 합니다. 병인과 숙주와의 관계이다. 그죠? 이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 얘 생의학적 모델 때문에 많이 발전됐던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장기이식, 그렇죠? 장기이식 그리고 감염병 같은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감염병 이런 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이식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결국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해서 단점은 뭐를 해결을 못했어요? 예, 만성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을 부족했다라고 봤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몸을 너무 기계처럼 기계화했다는 거.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 의료비를 많이 올라가게 했던 게 생명약적 모델입니다. 왜냐면 얘네는 그냥 돌아가실 분을 살게 했잖아. 그것도 계속 뭐 산소 마스크 쓰고 계속 살게 했잖아. 그러니까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게 한 게 생애학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델은 3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병인, 그 다음에 숙주, 또 하나가 환경. 그래서 이거를 시소 기억하시죠? 요겁니다.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 균형이 깨지면 네, 질병인 거.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환경이라고 표현했고요. 사회생태학은 역시 3개죠. 숙주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과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개인 행태. 이 3개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총체적 모델 하면은 4개죠. 숙주 어떻게 내려왔어요? 개인, 생리 내려왔지. 그 다음에 환경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행태, 생활 양식, 생활 습관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서비스로 내려왔습니다. 자, 요거 라논드랑 비슷하지만 서열이 좀 다르다 그랬죠? 자, 서열 어떻게 다르냐면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양식, 그 다음 개인 생리가 2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환경이 3위, 4위가 보건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 모델까지 했고요. 자, 이거 줄쳐볼게요. 자, 생리학적 모델,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 육체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B번에 보시면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다. 얘기를 했고요. C번에 자, 특정 병인론입니다. 또는 단일 병인론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희한하지 않아요? 결핵균이 들어오면 나 뭐 걸리죠? 결핵에 걸리죠. 콜레라 균이 들어오면 나 뭐 걸려요? 콜레라에 걸려요. 이게 단일 병인론이야. 그 균이 들어가면 그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걸 특정 병인론 또는 단일 병인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하고 F번 있을 거예요. 2번, F번을 묶어서 단점 써주세요. 그리고 G번하고 H번을 묶어서 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단점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만성태행성 질환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미 칠판에 써드린 거고요. F번을 보시면 자,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진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갔다 하시면 되고, 자, G번입니다. 급성 감염성 질환, 응급질환 처치는 아주 잘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H번에 보시면 인공장기 이식수술, 또 항생제 개발로 인한 감염성 질병의 치료가 인간 수명이 연장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점이다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완전 기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장기가 고장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장기 이식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장기 이식을 누구의 장기를 이식할까요? 응? 죽은 사람. 며칠 전에 보니까 신생아 콩팥을 이식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콩팥이 몇 g이라고 거기 얘기했었어요? 100g이라면, 10cm라고 하면 애기 콩팥이 5cm래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이식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조금만 해도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장기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부도 죽은 사람 피부를 가져다가 이식을 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죽어도, 왜냐면 죽어도 내 몸을 다 분해하면 곱게 못 죽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 이식 같은 거 이거를 그냥 기증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장기등 요새 이제 기증한다고 많이 썼는데 피부 기증을 안 해요. 그래서 화상을 되게 많이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피부가 없잖아요. 피부를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없어서 외국 사람의 피부를 가져다가 이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피부를 기증하고 죽어요. 근데 대부분 백인이 기증할까, 흑인이 기증할까? 응? 미국 사람들 보면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잖아요. 누가 기증을 더 많이 할까? 백인이 많이 할 것 같아? 흑인이 많이 기증할 것 같아요? 흑인들이 많이 기증해요. 그래서 수입을 하면 대부분 흑인 피부가 옵니다.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흑인 피부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지. 돈 많은 사람들만 그런 기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거 다 기증하는데 왜 피부를 기증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부를 나중에 기증에 사인을 좀 하세요. 피부 기증.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없어. 중국 같은 데는 좋아요. 중국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다면서요. 저 사람 눈 너무 예쁜데? 나 저 사람 눈 갖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든 죽인다면서요. 모르셨어요? 그때 한번 인터넷에서 난리 났잖아.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진짜 잘생겼던데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노점상을 했었대요. 근데 눈이 너무 이쁜 거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저 사람 눈 갖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였냐면 거기 구청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노점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치우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욱하니까 때렸나 보죠? 그러니까 감히 공무원을 때려?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럴 수 있냐고 흥분하고 인터넷 떠들고 난리 쳤는데 결국 예정된 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두 개가 이제 다른 남자 눈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증을 해요. 그래서 점점 무서운 게 요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그렇게 안 이쁜 게 참 다행인 거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생리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갈게. 지렛대 이론입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에 오른쪽 환경적 요소이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B번의 숙주, C번의 병원체, D번의 환경. 그리고 이거 역시 단점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감염성하고 비감염성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병원체요. 그렇지? 비감염성하고 감염성의 차이는 병원체. 얘예요. 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자, 요거는 B번의 숙주 보이시죠? C번의 환경, D번의 개인 행태 요인. 요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거는 개인 행태 요인이다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실력업에 보시면 점점 갈수록 개인 행태가 왜 중요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봤더니 점점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누가 만든 거예요?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조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조병. 사람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짠 거 많이 먹어서 운동도 안 하고 이래서 생긴 병이 인조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결국 개인 행태죠. 개인 행태가 부적절해서 생기는 게 이 병이다라는 거죠. 이런 질환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 2번입니다.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기보다는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병리학적 소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의 조직이 약간 이상해 있어서 병이 생기는 거, 또는 균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거. 이걸 우리 병리학적 소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체가 없어도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우리 비병리학적 소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시면 전염성 질환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전염성 질환이 점점 차지하고 있다. 자, 전염성하고 감염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자꾸 감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전염하면은 조금 혐오스럽지 않아요? 남한테 전염된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은 감염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생태학적 모델 했고 리을번에 보시면 총체적 모델 보시면 자 B번 볼게요. B번.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 건강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대요. 우리 연속선 개념 던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C번에 보시면 또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대요. 질병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게 총체적 모델.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볼까요? A, B, C, D 2번. 건강의 주체는 개인 자신이며 의료인은 개인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결국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입니다. 이게 총체적 모델. 그래서 구성 요소는 환경, 생활 습관, 그리고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그래서 내 책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체크 포인트도 볼게요. 19세기 이전 신체 개념, 19세기 심신, 20세기 생활 개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권 얘기 나오네요. 건강권 하면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건강권?
1차 보건의료. 어제 그랬잖아.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해주는 거를 1차 보건의료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건강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번 건강할 권리예요. 자, 2번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 돌봄 과정에서 거기다 말 하나 더 쓰세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건강 돌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건강권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에도 건강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실력을 볼게요. 자, 헌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34조 요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35조 그리고 뒤로 가시면 36조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도 역시 건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다음 중 34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34조 내용에 거기 보기에 35조 내용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건 다 고를 수 있어 없어? 못 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주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문제. 뭐 법 얘기가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건강권에 관한 법은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보시면 쓰는 단어들을 보세요. 헌법은 아주 옛날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단어들이 좀 이상해요. 특히 3번 같은 거 보실래요? 3번. 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자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이상하잖아. 여성도 아니고. 이게 아주 예전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 과감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특히 2번을 좀 볼게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야. 자, 뭐를 이유로?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인 사정. 결국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내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헌법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건강권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행위 모형으로 들어갑니다. 학자들이 얘기한 모형. 자, 서치맨 모형이 있습니다. 서치맨. 이것도 처음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은 모두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5단계. 그 순서대로예요. 일단 내가 아파. 그러면 증상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아파.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런데 보시면 약을 집에 있는 약 먹겠죠. 답답하니까. 또는 민속요법을 시행해요. 여러분들 속이 답답하고 체하면 어떻게 해요? 민속요법 뭐예요? 응? 손 따는 거. 그렇지? 손 따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뭐 이렇게 지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를 지압한다거나 뭐 여기를 지압하면 좀 괜찮다. 이건 민속요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거 혀를 잡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우리 증상 경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맹장염은 어디서부터 아파요? 맹장염 아세요? 맹장염 어떻게 아파야 맹장염이야? 라고 의심하죠. 어디가 아파요? 예, 오른쪽 배를 이렇게 4분의 1로 나눴을 때 오른쪽 여기 이쪽이 아프면 맹장이라고 들으셨죠? 순 거짓말인 건 아시죠? 뭐냐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아픕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어디부터 아프냐면 여기부터 아파요. 명치부터 아픕니다. 명치가 아프다는 건 결국 뭐야?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소화가 왜 안 되지? 근데 또 때마침 아침에 먹기 싫은 닭을 먹었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보건교사를 있을 때 한 애가 1학년짜리가 왔어요. 얼굴 딱 봐도 아파 보여요. 아니, 깨병은 아니구나, 일단. 왜 어디가 아프니 했더니, 여기가 여기 답답하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네들 1학년은 체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토할 것 같대요. 그럼 체했나 보다. 너 혹시 아침에 뭐 먹었어? 그랬더니 닭을 먹었대요. 너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엄마가 억지로 먹였을 때 엄마가 억지로 먹였대요. 그래? 그러면 체한 것 같아.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자기 약 먹기 싫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뜨거운 물 찜질을 할까? 그랬더니 잘 좋대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팩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 너 안 되겠어. 그냥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일찍 조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또 온 거예요. 너 병원에 안 갔니? 근데 병원에 갔었대.
갔는데 선생님이 너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소화제 약만 줬대요. 근데 먹고 나서 어디가 괜찮아졌을 때 이게 배꼽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면 장명까지 왔니? 어떡하냐? 근데 너 또 약 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니까 자기가 뜨거운 물찜을 하니까 좋았었대요. 뜨거운 물찜 또 해줬어. 근데 아무래도 더 막 심하게 아파요. 뭐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그냥 가. 집에 가서 있어.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걔네 반에 이제 보건교육이 있어서 제가 딱 갔더니 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어디 갔어? 막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무지무지 아팠대요. 무지무지 아파서 이제 이 엄마가 불교를 믿는데 스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밤중에. 이 스님이 염력을 막 보내시는데 걔 아무래도 맹장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도중에 여기가 막 아프더래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맹장 여기부터 아픈 거는 터지기 일부 직전에 아픈 거고 항상 여기부터 아픕니다. 그리고 요게 좀 오래 가고 소화도 안 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증상은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뜨거운 물 찜질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맹장은 뜨거운 물 찜질하면 터지기 일부 완전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익을 한 거지. 그 다음에 걔가 수술해서 나왔는데 제가 막 일어나라 해서 용감한 아이다. 우리 박수 쳐주자면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지금 재수롭고 있습니다, 걔한테. 하여튼 이거예요. 자, 증상을 경험하면 이제 저절로 약을 먹든지 민속요법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지나가면 환자 역할의 시작.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너 아프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프다고. 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너 어찌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도 가족, 친지, 이웃에 대한 비전문가적 의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프면 금방 병원 갈 것 같죠? 아니에요. 막 참아요, 우리. 그냥 괜찮겠지.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면 드디어 의사를 찾아가요. 이게 세 번째, 의료인과의 접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환자 의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충격 받으면서 이때도 비전문가적 의뢰는 계속해서 작동을 해요. 누가 인터넷 들여보니까 암은 이런 데 좋대. 그러면 뜬금없는 가서 막 약초를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세 번째 단계. 그러다가 안 나면 드디어는 이제 의존적 환자 역할. 그래서 이때는 의존적인 환자 의사 관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요, 의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착한 환자 신드롬 현상이 일어날까요? 착한 환자. 왜? 그러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혹시라도 살까 봐서. 네,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막 뭐라 그러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의존적 환자 역할. 그리고 요 단계를 거치면 회복되거나 재활되거나. 그래서 5단계를 거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서치면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모형 만든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서양이라고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이런 증상을 거치면서 요 단계는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아. 증상 경험, 환자 역할의 시작, 의료인과의 접촉, 의존적 환자 역할, 회복, 재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단계, 어느 단계? 의존적 환자 역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전문가를 찾아 돌아다녀. A라는 병원도 가고 B라는 병원도 가고 그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까 이러면서 막 의사를 좀 약간 의심하는 단계는 의료인과의 접촉. 요때는 의사를 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5단계로 나뉘고요. 자, 아까 8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역할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사회적인 일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탈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정도가 있는데 정도에서 살짝 빠진 거를 일탈이라고 해. 결국 내가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회사에 막 그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열심히 하고 또는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내 정도인데 여기서 살짝 빠지는 거를 일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일탈. 그런데 환자는 사회적인 일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야. 왜? 아프니까 나 출근 안 해도 돼. 아프니까 나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 단, 뒷번에 보시면 단,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의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오늘 날 학교 안 가. 그냥 집에서 놀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내 아픈 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안 하면서 부차적인 이익을 즐기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일탈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 그래서 리을본에 보시면 환자는 능력이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의사에게 협조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의무다 하시면 돼. 하여튼 그러니까 팔슨의 사회적인 일탈. 먼저 기억하시고. 자, 앤더슨 봤던 기억이 납니다. 소가 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소인 요인입니다. 자,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연회비 한 1,000만 원짜리 체육관을 끊을 수 있어. 자, 제가 무슨 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능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아파요.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요인이 있는 거예요? 필요 요인 하시면 돼. 그래서 요 세 개. 근데 내가 느끼는 필요를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want to.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need. 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인 요인 있고, 가능 요인 있고, 필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소인 요인 중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 네? 인과학적 변수, 사회구조적 변수, 개인의 건강, 믿음, 지식, 태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 태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변화가 가능하니까. 다른 애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우리 의료인들이 변하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가능 요인은 A번 가족의 자원. 가구, 소득, 재산 이런 거, 지역사회 자원 아실 겁니다. 자, 필요 요인 보시면 환자가 느끼는 필요, want to, 의학적인 필요, need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병원을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뭘까요? 네, 요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필요 요인이지 뭐.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그렇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필요 요인.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필요 요인.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칼과 콥이 있습니다. 이상한데? 어저께 칼이라고 안 배웠는데? 뭐라고 했죠, 어저께? 캐슬 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캐슬. 뭐지? 이 사람 이름이 칼이야, 캐슬이야. 두 개 다 돌아다니던데요. 그죠? 책마다 다 돌아다봤더니 칼이라고 한 채 한 50%, 캐슬이라고 한 채 50%. 다 외워두세요, 그냥. 칼이라고도 하고 캐슬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 예방행동, 질병행동, 환자 역할행동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병이 없어. 그리고 이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 무슨 행동? 예방행동입니다. 자, 내가 좀 아파요.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행동? 질병행동입니다. 자, 의사한테 드디어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암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요법도 치료받기 시작했어. 무슨 요법? 무슨 행동? 환자 역할행동.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결국 진단 전, 진단 후가, 진단 전은 질병행동, 진단 후가 환자 역할행동.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건강신념 모형 들어갈 건데 요건 조금 쉬었다가 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